갑자기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해서 이렇게 내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주택법상의 매도 청구를 당한 입장이라면 과연 사업 주체가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 포함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해서 당혹스럽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내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법에 따른 매도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택법상의 매도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택법은 사업 주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매도 청구를 받은 토지 소유자 역시 이 법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주택법은 제22조에서 사업 주체 매도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2호에서는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매도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사업 주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의 경우에 10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매도 청구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10년 넘게 장기간 토지를 소유한 자는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득권을 인정하여 법으로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주택사업이 시작되기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전체 사업 면적의 95%를 확보해야만 그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요. 협의 기간 중에는 매도 청구 가격 및 가격 산정 근거 제시가 들어간 실질적인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법은 협의의 방식이나 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주체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사업 주체가 사전 협의 없이 일단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소송 계속 중에 3개월 이상의 협의 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해당 매도 청구는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택법상의 매도 청구권은 타인 소유 토지를 강제로 취득한다는 점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강제 수용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상 강제 수용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개를 신청한 뒤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마치기만 하면 수용의 개시일에 바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매도 청구권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서만 법률이 보장할 뿐 매매 대금에 관해서 당사자 간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야 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강제 수용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지만 매도 청구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로 보상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주택법상의 매도 청구를 당한 입장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법적인 요건들을 숙지하시고 사업 주체가 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조사하셔서 과연 사업 주체가 실제로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 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 주체의 주장과는 달리 그 사업 주체가 실제로는 매도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매매 대금은 결국 매도 청구 소송에서 시행되는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냐도 아주 중요하고요.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법상 매도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소송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도 청구를 당하게 된다면 당연히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만족스럽지 않은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매도 청구 소송에 소장을 받았다면 그 즉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매도 청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으니까요. 실제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여러분들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